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 당황스러운 돌발성 난청, 치료 이후의 관리와 재발 방지에 대해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죠. 의학적으로는 3일 이내에 3개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30dB 이상 난청을 의미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뭐니 해도 전신 스테로이드 복용이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발생 2주 이내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밖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고압산소 치료, 혈액순환제, 비타민 등이 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쪽 귀가 먹먹한 경우가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때 청력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십시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시나요? 귀가 먹먹해서 병원에 갔는데 청력 검사도 없이 이관이 부은 것 같다며 감기약만 처방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몇 달 뒤에 오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귀가 이상하다면 무조건 청력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검사 장비가 없는 곳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다행히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난 다음 어느 정도 예전으로 청력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먹먹한 느낌도 남아있고 특히 이명이 남아있는 경우가 흔하죠. 뭐니 해도 재발할지 다른 귀는 괜찮을지 불안합니다. 외래 진료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반대편 귀도 난청이 올까요? 반대쪽 귀도 나빠질까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확률은 5%도 안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귀의 혈관은 양쪽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킨 귀를 넘어가서 반대쪽 귀에 역시 염증을 일으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쪽 귀에 동시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 전신 혈관염 및 바이러스 감염 등과 관련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한 원인 분석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 치매가 올까요? 양쪽 귀에 난청이 있는 경우 특히 노년층에서 치매와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경우에 관해서도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역시 치매가 올까 걱정되시죠. 위험도가 조금 오르긴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안 들리는 쪽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니까 보청기나 심한 난청인 경우 인공화호 같은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 발병 후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가장 크게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신경은 서서히 회복되므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3개월까지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이후 3개월 역시 혈액순환제와 비타민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영구 청각장애로 판정받는 시기는 돌발성 난청 치료 후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소한 무리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주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이명과 먹먹함이 있어요. 좋아지나요? 다행히 청력이 회복되어 좋아지거나 어느 정도 회복되면 대부분의 경우 뇌가 적응해서 이명과 먹먹함은 더 이상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좋아진 이후에도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일시적으로 다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비행기 탑승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돌발성 난청 발생 후 한두 달 정도 이내에는 귀에 무리한 압력 변화를 안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뇌압으로 올릴 수 있는 운동, 대표적으로 레그프레스나 데드리프트 등 고중량 하체 운동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탑승 역시 아주 큰 무리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달팽이관의 압력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회복기에는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멀쩡히 잘 듣던 귀가 하루아침에 안 들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청력검사에서 회복되었다고 말을 들어도 여전히 다시 나빠질까 걱정되시죠? 지금부터는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한 난청치료 이후 생활습관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와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특히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커피 좋아하는 분이 전혀 안 마시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전에 연한 아메리카노 한 잔 괜찮습니다. 알코올 역시 신경 회복을 방해하고 달팽이관의 림프의 압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주까지는 못하더라도 드시는 양과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음식은 평소보다 싱겁게 드시고 물을 자주 드세요. 나트륨은 특히 급성 저음역 난청의 원인이 되는 달팽이관의 내림프 압력을 증가시켜 재발 위험성 및 메니에르 병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평소보다 충분히 자주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셋째,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숙면을 위해 노력하세요. 뇌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서는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히 잘 수 없다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몸에 무리가 없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 못 자서 건강 나빠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소음 노출을 삼가하세요. 많은 환자들이 이어폰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하시는데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60-60 법칙, 전체 볼륨의 60% 미만으로 한 번에 60분 청취 후 10분 이상 쉬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청이 발생한 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청각자극을 주어야 해당 대뇌의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정상인 귀에 무리가 되지 않는 크기의 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귀 건강에 좋은 음식과 비타민 복용을 권해드립니다. 귀 건강에 좋은 음식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나 과일, 채소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몸에 필요한 필수 성분이 포함된 비타민을 평소 드시는 것이 좋겠죠. 여섯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귀 검진을 권유드립니다. 보통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나의 청력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성 난청인 경우 악화된 다음에서야 불편함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의 예방, 필요한 경우 보청기 등의 적절한 청각 지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돌발성 난청 치료 이후 관리와 난청 재발의 예방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자께서는 60세를 이순, 즉 귀가 순해져 남의 말을 잘 이해하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잘 들려야 소통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로 여러분의 소중한 귀 건강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잘 듣는 하루 되세요.